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세상살이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살아가는 일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생각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받는 스트레스와 받는 즐거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관상학적으로나 손금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만나야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치대로 만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끼리라는 그 말이 참 잘 맞아 들어갑니다. 비슷한 성향들끼리 만나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친구들끼리일 때는 그렇지만 이게 부부 사이였을 때는 다른 문제인데요. 부부는 서로 다른 성향을 만나야만이 좀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사람을 만나는 걸 자석에 좀 비유해보자면, 같은 극끼리 만났을 땐 서로 밀어내는 성질에 다른 극끼리 만나면 서로 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봤을 때 같은 극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어울려 놉니다. 끼리끼리죠. 먹는 것도 같고 즐기는 것도 같고 취미도 비슷하니까 그 분류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분류에 다른 극에 어떠한 사람이 껴있다면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분류를 쳐내게 됩니다. 또 그 분류는 반대적 성향으로 이렇게 다른 무리가 형성이 또 되겠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보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끼리끼리라는 것이. 하지만 이게 부부 생활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성향을 좀 보이는데요. 부부 사이가 만약에 같은 극끼리 만났다면 서로 소극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싸움이 벌어졌다면 그 말싸움이 어떠한 화합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이 시큰둥하게 서로 헤어져 버립니다. 서로 말을 안 해버리고 등 돌려버린다는 얘기죠. 다혈질이고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봤을 때 이 두 성질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을 보는 겁니다. 리모컨 날라가고 냄비 날라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로 끝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이 반복이 됐을 때는 참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N극과 S극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성향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는 되게 힘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어떠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꼴이 나는 지점까지는 가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극끼리 오히려 결혼하는 꼴이 나는 데까지는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혈기에 같이 놀고 먹고 즐기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까지 쉽게 골인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두 분이 서로가. 하지만 이 반대로 이게 S극과 N극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났을 때는 결혼까지 가는 데는 되게 힘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좀 공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렇게 삶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서로의 완벽히 다른 성향들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한 분은 되게 부드럽고 한 분은 되게 좀 다혈질적이고 다른 성향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다들 화목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같은 극끼리 만났을 때보다는 좀 화목 이루고 교감이 서로 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세상 사람 모두가, 인간사 자체가 누구나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순이고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피해를 주고 살지 않고 참 성실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저 또한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성향을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책하고 좀 자각을 하시는 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그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잘못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스스로의 반성을 조금 다들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어디서 싸움 소리가 나고 싸웠다 싶으면요, 야, 얘 어디 가서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싸우고 파이터의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다녔다는 것이죠. 참 창피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너는 예전에 성질만 조금만 죽이고 살았더라면 넌 진짜 부자가 됐을 거야. 그 말에 엄청난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구나. 불과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다 좀 안 사실인데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 하는 말투,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틀 안에서 너무 맞추려고 노력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또한 상대방이 봤을 때 다른 모양새,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런 것을 좀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람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이 경우가 없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상대가 사나우면 그냥 피하면 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좋으면 그냥 다가가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은 쉽죠. 솔직히 이게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을, 관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손금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하구나, 어떤 것이 좀 좋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좀 알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사람을 상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죠. 이 손금이라는 것이 사람 상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합니다. 과거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다 보여준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진보된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손금을 접하고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